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임대주택은 민간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수익성이 매우 낮고,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왜 수익성이 낮은 곳에 들어가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업체들, 공공기관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짓거나 아니면 민간과 공동개발을 하는 곳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데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LH 같은 곳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기도 했었죠. 이 주택개발을 하는데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침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간업자는 수익이 안 나는 곳은 개발 안 합니다. 근데 임대주택은 수익이 뭐 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거의 없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그런 개발에 달려들지는 않겠죠. 그런 취약 분야를 LH나 이런 곳에서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땅 짓고 헤엄치기식 수익이 보장되는 데에서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민간업자가 그 돈을 거기서 개발을 해서 상당수의 수익을 가져가니까 오히려 정부는 그런 데에 개입을 해서 그 과다한 수익을 환수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다른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나 뭐 지사나 아니면 뭐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개발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든 서민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 이런 걸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개발, 우이래지구 개발 등등을 했는데 그때 과연 이런 서민용 주거복지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 오늘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2015년 6월 당시에 대장동 개발의 공공주택 용지가 대략 한 11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원래 목표로 했던 임대주택 비율은요 15.3%입니다. 그러면 뭐 대략 한 17,500평 정도 됩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뭐 15.3%면 한 7분의 1, 6분의 1 내지 7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고 원래부터 그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하려고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슬금슬금 자꾸 바뀌어서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러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죠? 민간업자의 일반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게 되는 꼴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초과이익 환수조항, 이게 없어짐으로써 민간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게 2019년 10월 달에 개발 계획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물량이 6.7%로 줄어듭니다. 절반 이하가 날아갑니다. 6.7%면 대략 한 7,700평 정도 되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15년 6월 당시에는 이게 원래 임대주택이라는 게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용도로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 수건사업 해결,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임대주택 용지를 확보를 하는데 A10, A11 이 두 구역을 용지로 확보를 합니다. 2015년 6월에. 그런데 2016년에는 최종적으로, 다음 해에는 최종적으로 A9, A10은 그대로 놔두고 A11 구역이 A9 구역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 용지를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되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용지는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찰되면 유찰됐으니까 그냥 저 일반으로 넘겨, 이게 아니고 이건 어찌됐든 간에 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하고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공개발,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누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니까 이 A9구역 임대주택, 그 다음에 A10구역, 이렇게 해서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합니다. 임대주택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민주택이라는 것이 당초 목표로 했던 것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 임대주택 내지는 서민주거복지 이런 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 백현동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그러냐? 백현동은 또 어떠냐? 이게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래는요 2014년 8월부터 또는 12월 이렇게 해서 시행업체가 이 부지를 용도 변경해달라 아파트 개발하게 이랬을 때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건 용도 변경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식품연구원 부지가 계속 이것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성남시에다가 그러지 말고 한 2단계 정도 용도 변경 해줘라. 이게 자연녹지인데 그래야 팔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달에 이 시행업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6년 성남시장 도전 시에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영입하자마자 곧바로 용도 변경이 급진전되고 국토교통부가 2단계만 상향해달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고 4단계를 상향해 줍니다.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아파트 층고 차이가 있고요. 건축. 그 다음에 용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와 4단계는요. 4단계로 하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걸 해준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는 국토교통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2단계 정도만 해서 식품연구원 부지가 팔리도록만 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걸 자기 과거 선대본부장 출신이 뭐 로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영입되고 나서는 급진전되면서 그 요구를 초월해서 4단계를 상향했다.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이 시행업체는 R&D 용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R&D 건물 기부 체납 이런 걸 조건으로 제시했고요. 여기에 또 100% 임대주택 건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간업자는 임대주택 건설 잘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는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용도 변경을 일단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돼서 2015년 9월 달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가 상향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하나씩 둘씩 당초에 용도 변경 조건이 된 것을 또 이 시행업자들이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안 지으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자기네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걸 성남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당초에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걸 하나씩 둘씩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R&D 건물 이겁니다. R&D 건물 이게 용도 변경을 받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R&D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거 이거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R&D 용지를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100%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임대주택 대신에 일반 분양주택을 좀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이것도 이제 무슨 다른 조건 성남시에서 또 그렇게 되면 수익이 니네가 이만큼 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또 다른 기부 체납 같은 거 뭐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아무런 요구 없이 임대주택 100%를 임대주택 10%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제가 썸네일에 보여드렸듯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인을 합니다. 시장에 결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냥 이 조건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백현동 부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성남시가 이 시행업체에 요구했던 큰 줄기 2가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업자가 민간업자죠. 민간업자가 태박을 나게 해주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여했다. 왜?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왜 이렇게 백현동에만 안 된다고 하던 거를 특혜를 주었을까? 자,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돼서
이 백현동 시행업자는요, 임대주택은 123가구만 짓고 여기에 일반 분양주택을 1100가구를 해서 여기서 분양 매출이 1조 264억, 분양이익은 3143억 원을 가져갑니다. 대박이 난 거죠. 임대주택 100% 당초 조건대로 했다면 아마 수익이 거의 없었거나 최소한의 수익만 가져갔을 것이다. 그런데 3143억 원이라는 대박이 나게 했는데, 이 대박이 나게 한 데에 바로 김인섭 씨, 이재명 성남시장이 과거 선대본부장 출신이 있었다. 요게 요약해서 할 수 있었고, 결국은 임대주택 100%를 10%로 낮춰준 것, 이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3143억 원의 수익을 나게 해준 결정적인 기여자가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까 대장동에 이어서 이 백현동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민 주거복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임대주택에 관심이 없었다. 임대주택을 계속 줄여줬으니까. 대장동에서는 절반 이하로, 당초 목표의 절반 이하, 여기서는 당초 목표의 10분의 1로 줄여졌으니까 결국 시장이 임대주택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첫 번째,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었느냐, 자기 과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그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당시 성남시장이 서민형 주거복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임대주택 이렇게 줄일게요 그러면, 아니야, 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싼 가격에 자기 집을 가지고, 또는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성남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제동을 걸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임대주택 절반 이하로 줄일게요, 오케이. 임대주택 10분의 1, 10%로 줄일게요, 100%를.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어떤 경우든 로비에 의해서건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건 이 사람은 서민형 주거복지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저는 집권당 후보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여러 토론을 할 텐데, 그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된다. 자기는 왜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임대주택 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그 비율을 줄이는 것에 이렇게 선뜻 찬성했느냐? 이게 로비 때문이냐? 아니면 본인도 거기에 무슨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원래 서민 이런데 나는 관심 없어요 때문인가? 어떤 경우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추궁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